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분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6과 정리해 봅시다. 총복습편입니다. 교재는 167쪽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맞는 제목을 고르십시오. 화면에 있는 글 봐주시고요. 뭘 설명한 글이었죠? 네, 풍물놀이를 변형시킨 사물놀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었죠. 찬성하는 입장, 옹호자들의 입장, 또 반대하는 입장, 비판론자들의 입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의견이 있었죠. 우선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물놀이, 사물놀이, 옹호, 계승하다, 비판론, 굿, 생동성, 안주하다. 풍물놀이가 뭔가요? 네, 풍물놀이는요, 한국의 전통 음악입니다. 사물놀이 또한 한국의 전통 음악이지만 현대에 와서 풍물놀이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변형시킨 음악입니다. 풍물놀이는 무대용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이나 아니면 정말 한국의 그 위엔즈, 한국에는 큰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즐기는 음악을 풍물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무대 음악으로 만들어서 변형시킨 게 바로 사물놀이예요. 풍물놀이에서 쓰이는 4가지 악기, 북, 꽹가리, 징, 그리고 장구, 이 4가지 악기를 가장 간단하게 이용해서 무대 공연용으로 만든 게 바로 사물놀이입니다. 찬성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각각 달랐죠? 자, 옹호자들은, 이 부분이요. 사물놀이가 전통음악을 창조적으로 계승했음을 강조하고 또 무대 공연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한다, 다가갈 수 있었다 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비판론자들은 마당에서 모두가 어울리고 같이 놀고 하는 풍물의 굿정신이 사물놀이에서는 없다. 그래서 풍물 본래의 그런 다양성과 생동성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물놀이는 최근에 창조적인 발전 없고 대중적 인기에 안주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는 의견에서 조금 비판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맞는 제목 찾을 수 있겠죠? 2가지 각각 다른 입장, 각각 다른 평가입니다. 네, 4번 사물놀이의 평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번입니다. 위 글의 내용에 따라 다음 글의 순서를 맞추십시오. 자, 우리 1번에서요, 사물놀이에 대한 엇갈린 다른 2가지 평가 봤었죠? 네, 역시나 사물놀이에 대한 2가지 엇갈린 평가에 대한 글들인데요. 순서가 좀 맞지 않습니다. 자, 가부터 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 무대에서의 앉은 공연을 선택한 결단 또한의 또한이란 접속 부사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이라는 거는 아마 앞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뒷부분에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자, 이건 사물놀이의 옹호론자의 입장인가요? 비판론자의 입장인가요? 네, 좋게 생각하는 옹호론 쪽 입장이죠. 아마 옹호론 쪽의 2번째 입장을 정리한 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나 봐주세요. 그러나
의미가 아니면은 설명했던 내용들이 주제가 확 바뀔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죠. 자, 뒷부분 보면요. 비판적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예요. 앞부분에 옹호론들의 입장들이 쭉 다 나온 후에 자,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도 있어. 안 좋은 관점도 있어. 를 계속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나는 아마 앞부분에 먼저 옹호론적 입장이 나온 후 제기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부분이요. 마지막 부분 봐주세요. 그러나 사물놀이의 예술적 정체성 및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해서 앞부분은 일단은 우리 전통 예술, 전통 음악, 풍물놀이와 그리고 또 사물놀이에 대한 간략한 짧은 소개가 있었고요. 자, 그러나 뒷부분이 중심 문장 되겠죠? 자, 하지만 이 사물놀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 종류들이 있다. 옹호론과 비판론이 있다라는 소개죠. 자, 그래서 다가 가장 앞부분의 소개 부분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 부분 봐주시면요. 자, 첫 번째 문장 뒷부분 봐주시면은 비판도 받는다 해서 비판의 입장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앞부분이 바로 어떠한 비판인지 이유 되겠죠. 비판하는 이유. 자, 사물놀이는 창조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있다. 이게 바로 비판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라 부분도 비판론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본 나 부분에 비판적 입장도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라가 연결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마 부분입니다. 자, 사물놀이의 옹호론자들은 해서 옹호론의 입장이다가 아주 나와 있죠, 완전히. 자, 그래서 마도 옹호론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가도 옹호론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라가 비판론의 입장이었죠. 먼저 다로 시작해 주고요. 옹호론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먼저 가가 적합할까요? 마가 적합할까요? 자, 우리 가에서 아까 또한 확인했었잖아요. 먼저 다른 옹호론의 입장이 나온 후에 다른 옹호론의 입장이 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마를 배치해주고 그 뒤에 가를 배치하면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한편으로 해서 입장 바꿀 거야 라는 표지 나왔던 나를 배치해주고 마지막으로 비판론에 라를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마, 가, 나, 라 이런 순서로 배치하면 적합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3번입니다. 사물놀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옹호론과 비판론이 각각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물놀이가 좋은 영향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비판받아야 할 나쁜 영향, 나쁜 측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의 의견이 좀 다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옹호론과 비판론의 입장 모두 정리해서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옹호론이 입장 말할 거고요. 그 뒤에 비판론이 옹호론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본인의 비판론의 입장 말하는 방식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호론의 입장은 아마 이런 거겠죠? 원래 사물놀이가 아니었으면 아무래도 국악이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되지 못했겠죠? 국악의 대중화를 사물놀이가 시켰기 때문에 옹호한다 할 수 있겠고요. 또 대중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적으로 보급이 가능하겠어요? 한국적인 것의 세계적 보급화, 바로 사물놀이가 가능하게 했죠. 비판론 입장 정리해보면요.
일단 먼저 사물놀이 안에 한국적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진 않죠. 표면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한국적이지만은 정신적인 것, 네, 이런 것들은 한국적이지 못하죠. 그런 것까지 변형시킬 수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적인 것을 오히려 사물놀이 때문에 접할 기회를 해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우리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옹호론의 입장이요. 의견 제시를 우리의 지금 주제는 사물놀이인 거죠. 자, 주제 사물놀이 넣고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합니다. 로 의견 제시 한번 해주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근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왜 옹호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이유로 첫째, 뒷부분에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거를 뒷받침해줄 세부사항이 필요하죠. 자, 반박론 측의 입장을 니 어쩌니 해도와 자, 근거에 뒷받침하는 이유를 다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로 뒷받침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거 2는요, 게다가 뒷부분에 붙여보고요. 역시나 근거 2 뒷받침해주는 세부사항 2를 우리 문법 시간에 공부했던 는 듯 싶습니다로 본인 의견 제시해 줘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의견 제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물놀이의 긍정적 측면을 옹호합니다. 말해주시고요. 근거 1. 자, 그 이유로 첫째. 자, 뒷부분에 붙여보겠습니다. 사물놀이가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를 이유 설명하는 기 때문입니다로 말해볼게요. 사물놀이가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거 1의 세부사항. 자, 반박론 측의 입장 중에 사물놀이가 본래 국악 안에 있는 굿정신, 어울림 정신을 해치다. 사용해서 우리 문법, 니 어쩌니 해도 사용해서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네. 사물놀이가 본래 국악 안에 있는 굿정신, 어울림 정신을 해쳤느니 어쩌니 해도 자, 그 뒷부분에요. 사물놀이가 만약 없다면 민속 생활 방식이 이미 없어졌죠. 자,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미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뀐 이 상황에서 네, 국악을 전혀 접할 길이 없었겠죠. 사물놀이라도 있으니까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악을 접하고 사물놀이를 보고 또 조금 더 국악에 대해 알고 싶다 하면은 풍물놀이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물놀이가 없었다면 이미 민속생활 방식이 많이 없어진 현대사회에 국악을 전혀 접할 길이 없었다를 다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로 본인의 의견 말해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물놀이가 없었다면 이미 민속생활 방식이 많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국악을 전혀 접할 길이 없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근거 2입니다. 게다가 뒷부분에 붙여볼게요. 자, 근거 2는 자, 사물놀이 덕택에 한국적인 것의 세계적 보급화가 이루어졌다죠. 자, 이거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 때문에 사물놀이를 옹호합니다로 연결시켜 볼게요. 자, 게다가 사물놀이 덕택에 한국적인 것의 세계적 보급화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놀이를 옹호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부사항 2입니다. 자, 뒷받침해 줄게요. 는 듯 싶습니다 사용해서요. 자, 풍물은 한국의 마당이 무대가 되는 반면 사물놀이는 언제든지 무대에 편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한국적인 음악 공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풍물이 보다 쉽게 세계화 될 수 있었던 듯 싶습니다로 의견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비판론입니다. 먼저 반박해 줄게요. 옹호론의 입장도 인정을 하지만은 비판해야 될 사항도 있다로 반박을 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옹호론 입장 반박을 하지만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던 은들겠어요 사용해서 반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똑같이 의견 제시 근거 1, 세부사항 1, 근거 2, 세부사항 2로 정리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먼저 옹호론의 입장 반박하겠습니다. 옹호론의 입장을 인정해. 하지만 비판받을 것도 많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으로 출발해 볼게요. 물론 사물놀이가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사물놀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없다 할 수 있겠어요? 로 문제점도 많다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의견 제시입니다. 자, 따라서 저는 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로 자, 주제만 사물놀이 해서 넣어주시면 네. 따라서 저는 사물놀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근거 1과 근거 뒷받침해주는 세부사항 1 붙여보겠습니다. 자, 첫째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우리 우선 사용해서 우선 뒷부분에 이유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물놀이는 표면적인 한국 문화의 일부로 정신적인 것은 한국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세부사항 1입니다. 자, 는 듯 싶습니다. 사용해서 말해볼게요. 자, 전통악기와 의상, 소리 등을 무대로 옮길 수는 있어도 본래 지니고 있는 정신적인 것은 어떻게 해도 옮길 수 없는 듯 싶습니다. 연주자와 관객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함께 즐기며 하나가 돼 참여하는 어울림 정신이 바탕으로 되는 풍물의 정신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도 무대로 옮길 수 없으며 이를 본 관객들은 한국적 정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거 2와 세부사항 2입니다. 자, 근거 2 부분은 다음으로 뒷부분에 붙여볼게요. 다음으로 사물놀이로 인해 대중들이 정말 한국적인 것을 접할 기회를 해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부사항이요. 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서 정리해 볼게요. 사물놀이를 공연장에서 편하게, 익숙하게 접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풍물을 찾아보려 하거나 접하려고 하는 시도를 점점 안 하려고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게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 개인 의견 피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8쪽 문화 읽기입니다. 오늘 6과의 문화 읽기, 고려 청자에 대해서 같이 읽고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빚다, 유약. 자, 고려청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고려시대 도자기고요. 자, 고려시대 도자기가 좀 특이한 청색 색깔을, 빛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청자라고 하거든요. 자, 고려청자의 우수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청자의 빛깔을 내는 것이 천년 전에는 고난도 기술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만들어진 도자기라는 겁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녹변 현상. 자, 청자의 우수성 두 번째 소개되고 있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녹변 현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청자의 색깔, 청자의 빛깔은 대단히 내기 어렵고 또 까다로운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단락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파다, 오칠.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청자의 우수성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청자의 우수성 상감청자입니다.
자, 청동 은입사 기술과 나전 칠기 기술을 접목시켜서 나온 고려시대의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요. 다음 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서정, 문양.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청자는 너무 대단해요. 우수성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 우수성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서정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무늬를 띠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단락 가마. 이 부분은 고려 청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마지막 단락 그러나 나왔죠? 자, 쇠퇴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문장 보면요. 자, 고려 청자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제 고려 청자가 어떻게 끝나게 됐는지, 어떻게 소멸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어 확인입니다. 쇠퇴, 둔중하다, 탁하다, 소략하다, 막을 내리다. 자, 그래서 고려 청자는 왜 끝이 났다고 했죠? 왜 막을 내리게 됐다고 했죠? 네. 둔중해지고 빛깔은 탁해지고 무늬도 소략해졌다고 했습니다. 실용성은 강화됐지만은 형태적으로는 더 이상 예술 가치가 없어지게 된 점이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 이 부분이죠? 자,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정책상 해안 주변의 백성들이 살지 못하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 가마터들, 아까 소개됐던 가마터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이 결국에는 전국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서 더 이상은 청자의 빛깔을 제대로 낼 수 없게 됐던 거죠. 자, 그럼 본문 내용 바탕으로 우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청자는 어떻게 해서 푸른 빛을 띠게 되었습니까? 네, 녹변 현상으로 인해서라고 했습니다. 청자의 색깔은 흙 속에 들어있는 미량의 철분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하는 과정에서 누런색을 거쳐 초록빛을 띠는 녹변 현상을 통해 만들어진다. 자, 누런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노란 게 아니라 약간 좀 검정색이 섞인 어두운 노란색을 누런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1350도를 24시간 유지시켜야지 이 녹변 형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고려시대에 이룩한 한국 고유의 청자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단락이었었죠? 자, 상감청자 찾아줄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3번 말하기 연습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도자기와 같은 전통 예술품이 있습니까? 자기 나라의 전통 예술품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해 봅시다. 자, 여러분 뭐 소개하고 싶으세요? 자, 저는요, 중국 예술품들 여러 개 찾다가, 좀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청명상화도.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죠? 한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작품들도 한번 이 과정 거쳐서 말해 보실게요. 첫 번째, 배경 소개. 작품의 시대나 작가, 또 그림 내용 등 작품에 대한 배경 소개를 해주고요. 이 작품이 왜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는지 우수성 1, 2, 세 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요, 청명상화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소개입니다. 시대와 작가, 그림 내용 소개해 볼 거예요. 자, 현재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북송시대 말 한림학사로 있던 장택단의 작품 청명상화도는 북송의 도성이었던 변경의 청명절에 번화한 전경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우수성입니다. 자, 우수성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학자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연구하고 있는, 아마 세계적으로 동양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연구를 할 거예요. 네. 학술적 가치가 크죠? 자, 이 부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장택단의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풍속화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북송의 청명절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세밀하게 묘사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북송의 사회, 경제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우수성입니다. 자, 두 번째 우수성은요, 자, 이 그림이 굉장히 대단한 게 정말 정교하고 다양한 부분 묘사를 했습니다. 안에 그려진 사람만 700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700명들이 다 각자 사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모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굉장히 스케일도 대단하지만은, 네, 정교한 부분 묘사가 굉장히, 네, 잘 돼 있기로 유명하죠. 자, 이 부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더욱이 이 작품의 가치를 더 높이는 대목은 이 작품에서 묘사된 정교하고 다양한 부분 묘사입니다. 이 작품 안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무려 700여 명이며 집이 100채, 점포가 34개, 가마가 48개, 그리고 60여 마리의 동물과 190여 그루의 나무, 교량 20여 개, 선박 20척 등입니다. 굉장히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했음을 볼 수 있으며 풍경을 굉장히 자세히 관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해서 말하기 연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6과 문화 부분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6과 1부분에서는 같이 현대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 6과 2에서는 네, 우리 같이 전통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잘 정리가 되셨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